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오시며 자식 셋 키우고 손주들까지 돌보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셨대요. 아들 집 살림 간섭도, 며느리 요리에 대한 조언도, 손주 교육에 대한 잔소리도. 왜 그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피곤하더라고요. 내 인생도 아닌데. 그 짧은 답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고 채우고 지켜내는데 익숙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정작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건 반대였습니다.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덜어내는 것. 50을 넘기고 60을 지나면서 우리는 묘한 자유를 맛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놓아야 할 것들을 꼭 붙잡고 계시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가벼워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짐을 지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쉴 틈 없이 달려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더 많이 책임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믿음.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믿음.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믿음. 그래서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우리는 계속 짐을 집니다. 자식들 걱정, 손주들 교육, 집안 대소사, 친척 모임, 옛 직장 동료들과의 의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자식들 생일이면 뭘 해줄까 고민하고, 손주들 성적표가 나오면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찹니다. 예전만큼 기억도 잘 안 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소화도 안 되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늘어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스트레스 줄이시고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버팁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내가 빠지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자식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움직입니다. 약 먹으면서 파스 붙이면서 그렇게 버팁니다. 여기서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30대, 40대, 어떤 경우는 50대가 된 어른들입니다. 손주들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집안도, 가족도,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필요 없어진다는 게 서운하고 외롭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매달립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더 많이 해주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신경 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줄어듭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세대교체고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나무도 계절이 바뀌면 잎을 떨구잖아요. 그래야 새 잎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쉬는 게 게으른 거라고, 내려놓는 게 무책임한 거라고 배웠죠.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고, 늙어서도 쓸모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68세 한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죠. 은퇴하고 나서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아들 집 수리해주고, 딸 집 페인트 칠해주고, 손주들 책상 만들어주고, 이른이 다 되어서도 망치를 들고 계셨어요. 어느 날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그 뒤로 손을 놓으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말씀하셨죠. 이제는 업체 부르라고. 돈 드는 거 걱정하지 말고. 처음엔 자식들도 당황했습니다. 항상 해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안 하신다니까요. 하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제야 편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습관.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지금이라도 내려놓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내 속도대로.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려놓기를 포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관심 끊고 집안일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내려놓기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관심 갖되 간섭하지 않는 것,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내려놓으면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던 일들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것도 착각입니다. 진짜 관계는 내가 무언가를 해줘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진짜 관계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겁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이겁니다. 내려놓는 게 약한 거라는 생각. 평생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걸 붙잡고 있는 게 고집이지 강함이 아닙니다. 무거운 돌을 평생 들고 있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 반찬을 해서 갖다 주셨죠. 새벽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반찬 만들어서 통에 담아가지고 아들 집으로 갑니다. 며느리가 괜찮다고 본인들이 해먹겠다고 해도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안 하면 제대로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며느리가 한 음식은 간이 안 맞고 영양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다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삐끗하신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반찬 배달을 멈췄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쉬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들 내외는 알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당연하죠. 다 큰 어른들인데.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반찬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안부를 물으러 온 겁니다. 병문안도 오고 퇴원하고 나서도 자주 들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뭘 해줘서 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엄마라서 오는 거구나. 그 뒤로는 반찬을 가끔씩만 해주십니다. 하고 싶을 때만.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아버지는 평생 가족의 기둥이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했고 아버지 허락 없이는 결정할 수 없었죠.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든 게 아버지 손을 거쳤습니다. 자동차 사는 것도, 집 구하는 것도, 심지어 냉장고 바꾸는 것도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볼게. 물어보지 마.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하신가? 어디 아프신가? 걱정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건강하셨습니다. 그냥 피곤하셨던 겁니다. 평생 모든 걸 책임지느라.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자식들은 뭘 결정할 때마다 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좋아, 내가 알아서 해. 그게 다였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오히려 가족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아버지 눈치 안 보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더 자주 놀러 왔습니다. 보고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뭔가를 해줘야 내 자리가 있다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내려놓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선택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하는 겁니다. 손주 돌보기를 예로 들면 부모가 부탁할 때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의무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짐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내려놓기입니다. 아니요, 오늘은 힘들어서 못 봐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이 들어서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게 뭘까요? 바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우리 세대는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집안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식사는 제때 차려야 하고, 자식들은 잘 키워야 하고,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했죠.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했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단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청소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요리하다 보면 깜빡하고 불 끄는 걸 잊습니다.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고 빨래를 널다가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이것도 못하나.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겁니다. 늙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떨어지고 손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세 되던 해 명절 준비를 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죠. 추석 준비를 혼자 다 하시려고 했거든요. 떡 해야 하고, 전 부쳐야 하고, 나물 무쳐야 하고, 고기 재워야 하고, 일주일 내내 주방에서만 사셨습니다. 그러다 명절 당일 아침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며칠 쉬고 나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인정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달라지셨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며느리가 나눠서 하도록 했습니다. 떡은 사고, 전은 며느리가 부치고, 나물은 딸이 준비하고, 할머니는 그냥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하셨대요. 내가 해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딸한테 짐을 지우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안 하고 보니까 편하더랍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붓고 무엇보다 명절이 즐거워졌대요. 일하느라 정신없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웃으면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남편이랑 TV 보고 그렇게 여유롭게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훨씬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좀 어질러져도 됩니다. 요리를 매일 안 해도 됩니다. 가끔 배달시켜 먹어도 됩니다. 반찬이 몇 가지 안 돼도 됩니다.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각자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요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입니다.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남들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시선에 맞춰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약속 시간 까먹고 물건 둔 곳 기억 안 나고 사람 이름이 헷갈립니다.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칩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웃어 넘기세요. 아, 내가 또 깜빡했네.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됩니다. 72세 한 할아버지는 요즘 자주 깜빡하신대요.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지갑을 어디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정신이 없네.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났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웃으신대요. 또 깜빡했네. 나이 들어서 그래 뭐. 그러고는 천천히 찾으십니다. 찾다가 안 나오면 그냥 새로 사십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나올 테니까.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훨씬 편해졌대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기분도 좋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게 더 인간답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결국 완벽주의를 내려놓는다는 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채찍질하지 않는 거죠. 나이 들어서까지 스스로한테 엄격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좀 관대해져도 됩니다. 나한테 좀 친절해져도 됩니다. 평생 나를 혹사시켰잖아요. 이제는 나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자식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애썼는데 갑자기 손 떼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몇 살입니까? 30, 40, 50 다 됐습니다. 이미 다 큰 어른들입니다. 본인들 인생을 살 나이입니다.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밥은 잘 먹는지, 돈은 제대로 버는지, 부부싸움은 안 하는지, 아이들 교육은 잘하는지, 끊임없이 신경 쓰고 조언하고 때로는 간섭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경험상 이게 맞는데, 그렇게 참견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미 어른이 된 사람한테 부모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떨까요? 고맙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속 간섭하시니까 답답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죠. 그래서 속으로 답답해합니다. 68세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았죠. 그런데 어머니는 매주 두 집을 다 방문하셨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큰아들 집, 화요일 목요일은 작은아들 집.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손주들도 돌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냉장고 정리도 해주고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사셨어요. 본인 집은 정작 엉망이었습니다. 청소할 시간도 없고 요리할 시간도 없고 그냥 대충 먹고 대충 자고 아들들 집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투덜거렸습니다. 당신 집도 좀 챙기지 왜 아들들 집만 가느냐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애들이 힘들까봐.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위염에 고혈압까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쉬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심각했나?
그래서 아들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주 못 간다. 건강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대. 알아서 하라. 아들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신가 봐.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쉬셔야지. 우리가 너무 의지했나 봐. 처음 몇 주는 불안하셨대요. 애들이 잘할까? 집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닐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하셨습니다. 아들들한테 전화도 자주 하셨어요. 괜찮니? 힘들지 않니? 도와줄 거 없니?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며느리들이 전화를 하더랍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그리고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과일도 사들고 반찬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뭘 안 해줘도 애들이 날 찾아오는구나.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구나. 전에는 엄마가 일하러 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죄책감.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안 오니까 오히려 그리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덜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 해주면 자식들은 의존하게 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식 걱정하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한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외롭거나 무료해서 자식한테 매달리는 건 아닐까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꾸 뭔가를 해주려는 건 아닐까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나를 위한 건 아닐까요? 자식은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방식을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은 건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 경험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키우는 건 손주 부모 책임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게 의무는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힘들면 안 하면 됩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봐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절하면 자식들이 섭섭해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효자, 효녀는 부모가 편하게 사는 걸 바랍니다. 부모한테 짐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거절했는데 섭섭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자식이 잘못된 겁니다. 부모를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려는 거니까요. 앞에서 말한 완벽주의와 연결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식들은 이미 우리를 완벽한 부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못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모입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믿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른이다. 잘할 수 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그렇게 믿어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 그게 자식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식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너무 섭섭한데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허전하실 겁니다. 내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고 쓸 겁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즐겁게 살아야죠. 남 눈치 보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청소하던 습관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매일 자식한테 전화하던 거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늙어가시길 바라서입니다. 짐 때문에 허리 휜 채로 늙는 게 아니라 가볍게 미소 지으며 늙으시길 바라서입니다. 웃으면서 늙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늙으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늙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평생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에필로그. 오늘 하루 종일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나요? 자식 걱정이었나요? 손주 걱정이었나요? 아니면 해야 할 일들 때문이었나요? 청소를 안 한 것 때문이었나요? 요리를 안 한 것 때문이었나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걱정들이 정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려놓아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 속도대로. 급할 것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려놓고 내일 또 하나 내려놓고 그렇게 천천히 가벼워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세상은 우리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만약 답이 없다면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나를 위한 일을 하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좋아하는 차 마시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을 위해 산 시간도 있었고, 남편을 위해 산 시간도 있었고, 부모님을 위해 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려놓으세요. 가벼워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